네, 더 아름답게, 더 오래 지켜야 할 우리 제주 슬기로운 환경생활과 함께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를 슬기롭게 환경지킴이로 안내해 주실 분이에요.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김병무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달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너무 젊게 입고 오셨어요. 네, 예. 하얀색 또 티셔츠가 아주 음. 시원한데요. 날씨 너무 덥죠? 예, 어제 오늘 진짜 엄청 더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을 장마에다가 네. 지금 뭐 사실 뭐 처서도 지나고 그랬는데 다시 여름인가 폭염주의보에다가 이게 다 기후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기후 위기의 징조일까요? 네. 다 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 시간에 네. 또 많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 우리 귀 기울여 되고요. 관심 가져야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오늘 슬기로운 환경생활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오늘도 기후변화 관련 뉴스를 좀 소개하고요. 네. 그 뉴스 찾다 보니까 제주의 기후변화 이야기도 좀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제주의 기후변화 이야기. 예. 그래요. 너무 우리가 지금 좀 뭐라면 무던해졌을까? 약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다시 것 한번 같습니다. 좀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 한 달 미션 잘 실천하셨어요? 실천하신 분들 인증샷이라든지 뭐 느낌만 보내주셔도 오늘 선물 드릴 거고요. 자, 지난달가 우리가 어떤 미션이었죠? 예, 지난 미션이 이제 제주의 폐기물 처리 관련 인센티브 정책이었죠. 그랬죠. 예,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사업, 네. 통합 보상제 네. 참여하는 거였는데요. 네네. 많이 보상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난 4월에 이제 제주도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도 하긴 맞아요. 했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도 네.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이 했습니다. 통합 보상제가 이제 뭐 재활용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통합 보상제가 매월 넷째 주 일요일 네. 또는 이제 뭐 환경 관련 기념일에는 10장씩 줍니다. 우와. 10배를 네. 주는 건데 네. 그 날에는 가면은 네. 오전에 이미 다 없어진 오. 소진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보상이. 약간 참여가 그런 많았네요. 보면서, 그걸 보면서 좀 도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참여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뭔가 보상이 아니더라도 사실 해야 되지만 예. 보상되면 더 예, 좋잖아요. 맞습니다. 더 뭔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예. 네, 여러분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사업 통합 보상제 계속해서 우리 8월 미션은 끝났지만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9월 미션도 있으니까요.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자, 오늘 우선 첫 번째 아까 기후 변화 관련된 뉴스 소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어떤 기사 뽑아오셨어요? 네, 오늘은 두 개의 기사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지난 8월 9일자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네. 제목은 온난화, 인간 탓, 99에서 100%. 거의 다 인간 탓이네요. 네, 30년 내 북극 다 녹을 수도라는 기사입니다. 어. 항상 제목만으로도 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좀 느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의 핵심은 IPCC 6차 보고서의 승인과 보고서의 내용인 겁니다. IPCC는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협의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협의체죠. 네. 제54자 총회에서 제6차 평가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올 연말에 있는 기후변화 협약, 전 세계 기후변화 협약에서 증거 자료로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핵심 내용은 좀 기존에 발간된 5차 보고서와 각종 보고서들에서 이제 예측했던 미래 시나리오의 기간이 거의 대부분 좀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와 해양, 육지가 온난화한 것은 자명하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최근 이달 기사네요. 8월 9일자 한겨레 기사였어요. 온난화 인간 탓이다. 99에서 100%. 진짜 딱 제목부터 뭔가 위기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예측했던 미래 시나리오보다 기간도 앞당겨진다라는 실제 보고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시는지요? 진짜 인류 영향이 상당 부분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미래 시나리오 기간이 앞당겨졌다라고 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IPCC 보고서는 이제 미래 전망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5도씨 이제 목표인데요. 지구 온난화 도달 시점이 기존 보고서에서는 뭐 2030년에서 2052년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6차 보고서에서는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2021년에서 2040년 중 이제 1.5도씨를 넘을 거다. 어쩌면
바로 올해부터도 넘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거의 대부분의 미래 예측 시나리오가 이제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그 영향을 좀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뭐 지금 어제 오늘 덥다라고도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가뭄, 산불, 폭우, 뭐 홍수 등 다양한 이상 기후에 의한 기상재해가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진짜요. 올해도 유난히도 네. 이런 기상 뉴스들 진짜 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 네, 이야기로 좀 만들어 봤고, 어떤 내용, 또 어떤 내용이 예,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6차 보고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산업화 이전 대비 네. 2011년에서 2020년의 전 지구 지표면 온도가 1.09도씩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도 5차 보고서에서는 0.78도씩 상승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고요. 특히 이제 빙하의 해빙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면서 이제 해수면 상승도 더 심각해질 거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암울한 소식만 들려서 조금 네 심각해지는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내용 같은 거 좀 발견하고 싶은데 뭐 그런 건 없어요? 예, 이번 보고서에서가 이제 좀 긍정적이면서도 좀 의미 있는 내용 한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요? 뭔가요?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세계 각국이 뭐 작년과 올해에 들어가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걸 좀 많이 발표를 했죠. 그랬죠. 이 계획이 이제 정상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면은 21세기 말의 온도 상승은 1.4도로 낮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정책에 더 참여해야 되고 많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요. 탄소 중립, 네, 많이 예.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는 진짜 움직일 때마다 탄소 발자국 생긴다고 예, 했잖아요. 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더 우리 지역 로컬푸드라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방송들 보시면 또 내용도 많으니까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두 가지 기사 살펴보기로 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은 어떤 기사예요?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오늘 제주의 기후변화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보다가 네. 기사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JIBS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저희 기사를 보고요. 지난 네. 7월 2일자에 방송된 거고 네네. 제목은 제주 서귀포 해안 절벽 곳곳 붕괴. 네. 서귀포 지층 치마 때문 추정이라는 기사인데요. 네네. 서귀포층이라고 불리는 지층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침식되고 붕괴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원인 중에 기후변화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서귀포층은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서귀포 지역에서는 이게 깊이가 얕은 지형에 있으면서 곳곳이 이제 절벽 등으로 드러난 곳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서귀포층은 물과 진동에 매우 취약해가지고 매년 붕괴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그러게요. 다른 나라 얘기하다가 실제로 우리 서귀포, 우리 제주도 소식하니까 더 확 와닿는데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귀포층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기후 변화에 의한 지층의 붕괴, 요거 조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서귀포층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귀포층이 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195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만큼 뭐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네요. 서귀포층은 사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래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말했듯이 물과 진동 등에 의해서 잘 부서진다고 하는 거죠. 약하네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서귀포층이 가장 상층의 지층이 아니라 서귀포층 위에 뭐 이제 조면 안산암이라고 하는 지표면층이 또 있는데 네. 이 서귀포층의 붕괴는 상위 지층인 이 조면 안산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 이제 지층이 드러나 있는 해안가 절벽에서는 붕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최근 정방폭포 절벽이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비슷한 원인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죠. 절벽의 하부, 그러니까 이제 서귀포층이 드러난 곳의 상부가 침식되기 시작하면서 그 위에 있는 조면 안산암이 이제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진짜 우리 사실 제주에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자연 경관들 아름다운 곳인데 이거 해안 경승지 빼놓을 수 없거든요. 이런 또 심각하게 훼손이라든지 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용머리 해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 얘기하면. 네. 용머리해안은 이제 기후변화 영향 중에 해수면 상승과 연관지와 중요한 지역으로 소개되고 있으면서 기후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후변화 랜드마크로서의 위상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후변화 랜드마크로서 위상을 갖고 있군요. 제가 직접 확인한 좀 용머리해안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해안가 절벽, 특히 해안 경승지의 심각성은 해수면 상승이라는 거 말고도 방금 소개된 악기상, 그리고 뭐 이제 극한 기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런 이상 기후와 강력한 태풍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 이제 앞에 기사와도 비슷한 좀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경험한 건데 지난 12년에 네. 2012년에 태풍 볼라벤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엄청 강력했어요. 네, 엄청 강력했던 걸로 네. 예, 기억하실 건데 볼라벤 직후에 이제 제가 용머리 해안 탐방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더니 용머리 해안 절벽 곳곳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고 날카롭게. 예, 그래가지고 떨어진 자국이 있고 이제 한쪽으로는 그 떨어진 돌을 치워놓은 것을 볼 수 있었던. 예, 진짜 이 사례입니다. 강력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 절벽이 충격을 받은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앞으로 이제 점점 이게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고 위기가 오면 태풍이 더 강해진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이잖아요. 예, 정말 예. 자연이고 보물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인데, 예, 걱정되네요. 좀 위해야 될 예, 사항이 예. 있을까요? 네, 용머리 해안은 이제 해수면 상승 이외에도 이런 강력한 태풍에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네. 또 하나는 이제 급격한 기온의 변화는 지층과 암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지구 온난화는 해수의 열팽창, 제가 네. 말씀드렸었는데 팽창하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는 거 말고도 음. 암석에도 이제 열팽창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모든 암석이 동일한 또 열팽창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쪽은 많이 팽창하고 덜 팽창하면서 균열이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또 암석들 균열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또 극한 기후가 발생하면 어는데 또다시 얼음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면 더 큰 균열을 만들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주에 지금 현재 강력한 태풍이 제주의 해안가 절벽을 파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집중호우에 의한 물의 무게 그리고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이제 지층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로 인해 우리 생활에도 깊숙하게 연관돼 있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좀 경각심 가져야 되겠고요. 정말 제주가 기후변화 1번지라는 생각이 들고 기후변화의 최전선이라고 불리는데 와닿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나 수집, 분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제주는 조금 더 이점이 또 있기도 하죠. 뭐냐면은 바로 국책 연구기관들의 분소가 제주도에 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국립기상과학원이 있는데요. 기상청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제 국가태풍센터도 제주에 있습니다. 태풍의 발생을 분석하고 예보하는 전문기관인데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의 난대 아열대 산림 연구소가 있고요. 이제 그거는 한라산의 식생대도 연구하고 온난화에 따른 산림의 변화 등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또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의 제주수산연구소 그리고 또 미래양식센터 도 있고요. 또 이제 온난화 대응 농업 연구소라는 것도 제주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들도 많고 자료 수집은 잘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좀 더 바라는 건 이제 그런 자료들이 좀 더 잘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이렇게 또 전문 기관에서도 연구도 하고 분석하고 자료들 예. 내놓는데 더 많이 활용되고 우리가 또 많이 와닿게 그걸 통해서 우리 또 뭔가 개선되는 것도 필요할 것 예, 같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제주에 이런 연구기관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알게 됐고요. 자, 정말 제주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거 우리도 같이 좀 공감했습니다. 자, 오늘 소식, 기후변화 이야기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네, 제주도는 이제 한라산이라는 식생의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기온 상승이 좀 가장 두드러진 지역 중에 하나로 주요 관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기후변화 랜드마크는 제주도에 곳곳이 해당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용머리안과 한라산 구상나무림 오늘 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한라산 네. 구상나무림은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한 달간의 미션으로는 용머리해안 한번 가보고 탐방해보기? 네. 그리고 아니면은 한라산을 직접 탐방을 해보면서 해수면 상승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네. 죽어가고 있는 구상나무림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기억하면서 사진으로 이제 기록한다면 네. 제주의 자연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찍은 사진이나 작성한 글을 네. 이제 저희 센터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홈페이지 교육 후기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면 네. 소정의 어머. 상품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상품까지 예, 직접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저희도 드릴게요. 공유해 주세요. 네. 9월 미션을 오늘 저희가 느껴봤죠. 진짜 한라산이라든지 또 용머리안에 가서 직접 보면 그 느낌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정말 제주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구나. 네. 그런 것들을 느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까지 예. 연장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함께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이 9월에 한번 또 날씨도 좋아지고 예. 네 함께하기 좋을 때니까요. 네 한번 미션 수행해 보시고 인증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슬기로운 환경생활 마무리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